안녕하십니까. 구구TV 제3편. 오늘은 언론의 작용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발 다시 부탁드리지만 이러한 내용은 널리 확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트위터나 페이북 활동을 할 때 항상 잔소리처럼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진실의 유통과 확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러한 것 말고 극히 제한적입니다. 유튜브도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아는 거야. 또는 난 이런 건 몰라도 자익이 나쁜 것은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나에게는 별 필요가 없다. 이것은 절대 현명하거나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비겁한 외면, 그리고 그 나태함과 무기력함은 우리가 반드시 반성해야 합니다. 보수의 중요한 가치는 긍정과 자조론입니다. 세뮤얼 스마일즈의 자조론, 근면과 성실, 자기 발전, 많이들 아시죠? 하지만 이것이 새마을운동의 정신, 그 모태인 것을 아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저는 한국 보수주의 시초를 박정희 대통령으로 삼고 있습니다. 바로 자조론의 새마을운동이 그러하고 긍정주의는 70년대 유행했던 스마일 운동이 바로 긍정의 가치를 우리 사회에 심고 퍼뜨리는 그러한 운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감히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 보수주의의 시조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그 근거는 이 모든 보수주의의 가치를 국민교육 헌장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각설하고 5.16 혁명을 통해 구학을 말소할 때 당시에는 막대한 권력이기도 한 무소불위의 깡패 집단도 그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모두 우통을 벗기고 포송줄에 묶어 가도 행진을 하기도 했죠. 거기 선두에 저는 깡패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라는 플랜카드를 들게 하고 도로 행진을 합니다. 이러한 사회 정화운동은 전 국민적 지지를 얻어서 서울대조차 5.16 혁명을 지지하는 선언에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한 무리가 있었는데 바로 사이비 언론인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언론은 시작부터가 양아치와 다를 바 없는 사회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막상 사회정화운동으로 내몰리니 언론 탄압을 외치며 민주화 세력으로 화려한 변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언론의 부패는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론 노조와 공생하며 이념의 공동체로 더불어 자익 정당과의 단단한 그리고 확고한 카르텔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언론 전반의 반국가적 작용화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도대체 그럼 언론은 언제 어떻게 작용화된 것일까요? 보다 구체적인 계기는 무엇일까요? 그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또 모르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혹시 영화 연평해전을 보셨나요? 안 보셨다면 꼭 보십시오. 1999년 6월 15일 제1차 연평해전, 2002년 6월 29일 2차 연평해전. 우세한 전력을 가진 우리 해군의 젊은이들이 북의 도발에 그리고 김대중 정권의
교전 수칙에 의해서 절대 교전을 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름답고 피 끓는 젊음과 목숨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 다음날 30일 김대중은 일본 천황과 함께 월드컵 예선 결승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연결식에는 민주당은 물론 한나라당조차 참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참배를 하셨죠. 그리고 당시에는 연평해전이 아닌 격화된 서해교전으로 불려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까지는 그 명칭은 서해교전이었죠.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년 뒤 2000년 6월 15일 북한은 연평해전 승리를 대내적으로 선전하며 전승기념식을 합니다. 전투에 승리했다는 축하죠. 그리고 김대중이 여기에 참석하여 그 유명한 6.15 공동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완전한 항복 선언을 통해 고려 연방제에 합의하는 결과에 이르죠. 고려 연방제의 선결 요건은 국부법 폐지, 미군 철수, 그리고 고려 연방제의 마지막 10단계는 한나라당과 보수 세력을 척결하고 통일 연방 정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한 합의에 의해 2000년도 초에는 정교조 합법화, 언론 노조가 출범하게 되고 자유 세력들은 군자산의 약속인 2012년 김일성 탄생 100주기를 맞아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적화 통일을 완성하자는 통일사업 영향에 총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하여 2000년 1월 30일 민주노동당이 출범하게 됩니다. 정교조 합법화, 언론노조, 민주노동당, 이 세 개가 6.15 공동선언의 결과물들입니다. 그 이전인 1998년에 호국 불교인 조계종을 정경 6,000명을 동원해서 폭력으로 접수하였고 집권하자마자 한 달인 33일 만에 국정원, 기무사요원 3,000명 이상을 민병과 호남 출신으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언론노조 출범 후 6.15 공동선언 단체는 불교는 조선불교도 연맹, 기독교는 조선그리스도교 연맹의 지위를 받게 됩니다. 언론 또한 6.15 남북 공동의를 통해 북한의 6.15 공동언론위원회에 간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동시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에 이르러 언론 3단체인 언론노조위원장, 기자협회장, PD연합회 회장, 오로지 북의 간섭하에 있는 6.15 언론위원회 회장단이 그 직책을 모조리 독식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언론이 북 정권인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보거나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기억을 더듬어 보아도 단 한 번도 없으실 겁니다. 하지 않았고 하지 못하니 그렇습니다. 노무현 정권에서는 명계남, 문성근을 앞세워 점령군보다 더한 문학의 대숙청을 하였으며 이제 급기야 문재인 정권에 이르러서 중국의 전승절이 중국어로 실황 중계되는가 하면 버젓이 공중파가 북한 인민군의 열병식을 생중계하는
그러한 시대가 온 것입니다. 월남적화 같은 위기의 대한민국 현실, 토착 왜구, 적폐로 몰리는 애국민들의 참담함을 보며 이제 고려 연방제 마지막 단계에 이른 대한민국을 이대로 포기하고 지켜보아야만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슬픔조차 사치가 아닐까요? 언론은 이러한 대한민국 국민을 구구, 토착 왜구로 또는 적폐로 내몰면서 매국 반역 종북 세력은 진보단체 또는 대학생 단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주인으로 살아야 하는지 아니면 자기 세력의 노예로 살 것인지 이제 결단의 시기가 왔습니다. 그 결단은 참혹한 대가를 대한민국의 적들에게 되돌려 주거나 아니면 우리 자신이 또는 그 후손들이 나눠 가질지는 우리 자신의 선택과 행동, 실천에 달린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